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가 들려주는 중국사 이야기 송나라편 제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종이 과거 고량화 전투에서 입은 허벅지 부상이 재발하고 악화되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근면함으로 정무를 수행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후대 군왕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가족사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장남 조원좌는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서 폐서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둘째, 조원희는 983년에 진왕에 봉해지고 986년에는 개봉무윤 겸 시중으로 삼아서 황태자가 될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조원희를 총애하면서도 끝내 황태자로 책립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송항이 조원희를 황태자로 책봉하기를 주청했다가 태종의 미움을 사서 강직되었고 재상 여몽정도 파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 중심이 생겨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태종은 황태자 책봉에 매우 신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원희가 992년에 27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태종은 늙어감에 따라서 병세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황태자 책봉을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994년에 태종은 참지정사 구준에게 황태자 책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준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셋째 아들 양왕 조원간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준은 그제서야 좋다고 찬동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조원간을 개봉무윤으로 임명하고 수왕으로 봉한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95년에 조원간을 정식으로 황태자로 책봉하고 이름을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황제가 되면 이름을 외자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미리 바꾼 것입니다. 사실 태종도 원래 이름은 조광의였지만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이름을 조경으로 고쳤습니다. 당나라 중엽 이래로 황태자를 책립하는 일이 드물었고 5대 10국 시대의 중원왕조들 또한 황태자를 세운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황의 황태자 책립은 나라의 큰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조황이 태묘에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개봉 백성들이 환호하며 어떤 이는 그를 소년천자라 부르기도 하고 진정한 사직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태종은 이 이야기를 이황후에게서 듣고 이렇게 말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백성들은 황태자만 알고 나는 모르네. 백성 단지 유태자이 부지유짐百姓但知有太子而不知有朕. 온 나라가 태자에게 마음을 두었는데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해 심속 태자 욕치아 하지 스하이 신수太子위知我何地. 꾸준히 백성들이 태자를 칭송하는 것은 폐하의 안목이 영명하다는 것이고 또 나라의 복이라며 설득해서 태종은 노여움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종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에 매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하면 관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들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로 심한 관종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 자신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걱정이 평생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태종을 달랬던 구준은 980년에 19살의 어린 나이로 진사에 합격했던 수재였습니다. 구준은 어렸을 때부터 강직하고 바른 말을 굽히지 않고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준에게 과거 시험장에서 나이를 높여서 말하라고 하자 내가 학문을 하면서 어찌 군주를 속이겠습니까? 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져서 어린 구준은 태종의 눈에 들고 빨리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991년에 구준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추밀원 직학사 등의 직위에 올라 황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해에 가뭄이 크게 들어 태종이 대신들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가뭄은 하늘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천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준은 이는
정치가 잘못되어서 하늘이 감흥한 것이며 아마도 형벌이 공정하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 초기 동중서가 설파한 천인 감흥설로 대답한 것이죠. 태종은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벌이 뭐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구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서성과 추밀원의 대신들을 모두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이 두 부서의 대신들을 모두 불러들이자 구준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 조길과 왕회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길은 착복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도 사형을 선고받았고 왕회는 참지정사 왕면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재물을 1000만량 이상 횡령했음에도 태형만 받고 다시 벼슬에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태종은 왕면을 엄히 꾸짖었고 구준을 곧바로 좌간의대부 겸 추밀부사로 임명하고 이후 동지 추밀원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런 강직한 구준이 달래자 태종은 황태자에 대한 질투심을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태자로 책봉된 조항은 태종이 죽고 나서 순조롭게 황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태종이 위독해지자 환관 왕계은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계은은 태조 때에는 남정에도 참여하였고 태종의 즉위에도 큰 역할을 했었으며 또 사천의 농민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환관이 아닙니다. 그는 태자 조항의 총명함을 질투했으며 폐서인 되었던 장남 조원좌를 황제로 추대해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지정사 이창영, 지제고 호단 등 여러 대신들을 포섭하고 또 태종의 세 번째 부인인 명덕황후 이씨도 설득해서 태자를 폐위하고 조원좌를 태자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당시 재상이었던 여단 류또안에게 간파되었습니다. 여단은 과거의 태종에게서 작은 일에는 흐리멍텅해도 큰 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단은 대잠이라는 글자를 써서 태자 조항에게 보냈습니다. 대점은 위독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항이 위독하니 빨리 입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종이 붕어했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황후가 왕계은을 중서성에 보내 재상 여단에게 가짜 유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여단은 변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단은 왕계은에게 거짓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중서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왕계은이 중서성 누각 안으로 들어가자 여단은 누각을 빠져나와서 문을 잠가 왕계은을 반대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감시하게 하고 절대 풀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단은 만세전으로 달려가서 이황후에게 태자 조항의 즉위는 태종의 분명한 뜻이라면서 이황후에게 따졌습니다. 이황후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조항이 만세전에 전각에 올라 발을 들이우고 묻친아들을 인견하자 여단은 근시들에게 발을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황제가 바꿔치기 되었을까봐 불안했던 것이죠. 근시들이 발을 올리자 전각 아래에 있던 여단은 몸을 펴서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여단은 눈에 새 황제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단은 전각에 올라가서 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조항이 맞음을 확인한 후에 전각에서 내려와 신하들을 이끌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고 신중한 여단으로 인해 조항은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으니 이가 바로 진종입니다. 쿠데타가 많이 엉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변을 획책했던 자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종은 왕계은의 밀모에 가담했던 명덕황후 이씨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묻기는커녕 황태후로 극진히 모시고 만안궁을 지어주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 진종 조항과 그의 형 조원좌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어서 명덕황후가 맡아서 길렀던 것입니다.
진종은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진종은 이 실패한 정변을 역무사건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왕계은에게 동조했던 이창용, 호단 등은 비방죄, 기밀누설죄, 청탁죄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물어서 면직시키는 정도에 그쳤다가 곧 사면해 주었습니다. 주모자 왕계은도 참수하지 않고 균주로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균주는 왕계은이 옹립하려고 했던 조원좌의 유배지였습니다. 태조와 태종 양대에 걸쳐 황제를 모셨고 왕소파 이순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던 환관 왕계은은 2년 후에 그곳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균주는 여기이죠. 진종은 역모사건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처리함으로써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종처럼 학문을 숭상하고 열심히 정사를 돌봤습니다. 진종은 매일 이른 아침에 조회를 열었고 그 다음 전전으로 가서 주요 부처에서 보고한 긴급사항을 먼저 처리한 후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후전에서 일반 정무를 보거나 군대를 검열했으며 밤에는 유학자들과 경전을 강론하고 심야까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냥이나 여색은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종 초기의 송나라의 정치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때의 치세를 역사에서는 한평지치라고 합니다. 진종의 처음 연호인 한평을 따서 붙인 이름이죠. 이 한평년간에 송은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었으며 인재를 등용하고 관원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탐호를 배척하고 청렴한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또 철제농기구가 발달해서 토지 경작 면적이 5.2억 묘로 급증하고 월남에서 참파배라는 월남미가 도입되어서 생산량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과 무역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진종을 도와서 이런 한평의 치세를 이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진종의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재상 여단은 아니었습니다. 여단은 진종이 즉위하자 곧 치사하였습니다. 치사란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대신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단의 후임 재상으로 진종은 이항과 장제현을 임명했는데 진종의 치세를 실질적으로 보필한 인물은 이항이었습니다. 이항은 구준, 왕단 등과 함께 태종 초기 980년 같은 해에 과거급제를 했는데요. 이항이 죽은 후에 동료했던 왕단이 그를 성상, 즉 성스러운 재상이라고 높여 부를 정도로 이항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항과 정제현은 성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이항은 이정치국 정간소변, 즉 조용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정치를 간소화하고 변화를 적게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서하 및 거란과의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장제현은 호방하고 과감한 성격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거란 격퇴를 꿈꾸었습니다. 진종은 둘의 화합을 당부했으나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사실상 이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적인 일을 추진할 때는 생각한 후에 행하고 마땅히 조심히 살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선대에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니 다만 경들과 함께 이를 준수해서 화평에 이를 것을 바랄 뿐이요. 그리하여 장제현은 자신의 계책을 말하지 못하고 조회에서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종과 이항은 먼저 변경의 평안을 갈구해서 전에 잡아두었던 당항족 이계천의 책사 장포를 풀어주고 이계천으로부터 빼앗았던 5개 주를 반환해 주었습니다. 거란에게도 화평을 원한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수세적 방어 전략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진종과 이항은 내정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변경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계천은 끊임없이 송의 변경을 노력하였고 거란의 성종은 송진종의 화평 의향을 냉소하고 999년에 송에 대해 정벌을 선포했습니다.
거란에서는 송해 변경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던 명장 야율휴가가 전해에 죽어서 성종의 남벌을 제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보가 조정에 날아들자 진종은 부잠, 장소원 등으로 하여금 진주, 정주, 고양관 등의 군사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쳐들어오자 부잠은 겁을 내며 성문을 닫고 방어만 하면서 병경 성체들이 함락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도 송해 선봉대와 현지의 주둔군이 합세해서 거란의 대거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이 위로군을 공격했을 때는 옹이북벌에서 죽은 명장 양업의 아들 양현소가 격렬하게 싸워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거란은 부대를 나눠서 한 부대는 송해 수도 개봉을 향해 진격하게 했습니다. 송해 조정과 변경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잠과의 연락이 1개월간이나 끊기자 송조정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이 진종에게 친정을 주청했습니다. 진종은 하는 수 없이 재상 이항을 동경유수로 임명하고 장영덕을 경성도 점검사로 임명해서 수도의 일을 맡기고 친정에 나섰습니다. 진종은 작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세가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8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부잠이 전투에 나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종은 부잠을 소환하고 고경을 보내 대체하고 나서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잠은 방주로 유배 보내지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지난 13회에서 조정미가 유배를 갔던 곳이기도 하죠. 결국 진종은 요군을 격퇴하고 이듬해 일천년 정월에 승전부를 울리며 개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밀레니엄의 시작을 송은 그래도 산뜻하게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서기 천년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송에게 패배를 당한 거란은 이대로 송정벌을 단념할 것인가요? 그리고 송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요? 이 이야기는 다음 회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